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무려 41,000명이 접수했던 둔촌주공 무순위 접수, 포기자가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내용은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기사가 이슈가 됐습니다. 규제 완화 입법 공백, 둔촌주공 계약 포기도. 기사 내용을 봤더니 둔촌주공 계약했다가 대출 회수될 뻔했네요. 둔촌주공 포기합니다. 자, 이 기사 외에도요, 예상보다 계약을 포기한 사람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100채 넘는 계약 포기 물량이 나왔다고 하네요.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는데 왜 포기했을까요?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였다는 거죠. 포기 사유로 가장 많았던 사례는 바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었습니다. 둔촌주공 무순위 접수는요, 유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받았다면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분양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던 거예요. 자, 3월 2일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가 완전 풀렸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 제한이 없어졌어요. 원래 2억까지 있었던 게 완전히 없어졌더라. 그래서 LTV와 DSR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이 가능한데, 사람들이 대출 규제가 다 풀렸대. 그럼 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있어도 주택을 취득해도 되는구나. 이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찾아봐도 잘 안 나와요. 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에 추가 약정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추가담보대출 추가약정용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다? 제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 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 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안정자금을 과거에 받았어요. 몇 년 전에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뭐 자동차를 사든 뭐 교육비를 쓰든 의료비를 써서 증빙도 다 있지만요. 일단 이 대출이 있으면은 추가로 주택 구입사하는 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 약정세 때문에. 자, 이것은요, 굉장히 엄격한 규제입니다. 6개월마다 차주가 속한 세대에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이 늘어나는지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대출 기간이. 자,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공포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기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더 무서운 건 무엇이다? 전 금융권에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분양권 투자자한테 이것보다 더 큰 공포는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의 포기가 이번에 꽤 많았다고 합니다. 자, 유주택자가 분양을 받거나 투자할 때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당첨자가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생활안정자금부터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당첨자 발표만으로 주택수 증가로 취급하진 않아요. 분양 계약 체결이 분양권, 주택수 늘리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생활안정자금 상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이나 청약통장금액, 보험이나 연금담보대출 등을 활용해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나면은요, 생활안정자금을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잔금 시점에는 어떻게 마련한다? 전세금이나 보유현금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통해서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죠. 자, 다른 포기 사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실거주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요, 전매 제한은 8년 그리고 거주 의무가 2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매 제한 8년 적용된 거는요, 1년으로 단축돼요. 그래서 3월 중에 시행이 예정될 겁니다. 곧 공포가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실거주 의무 2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직 국회에서 이 실거주 의무 폐지가 통과가 안 된 상황입니다. 1월 6일 날 보면 아직 야당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고민 중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이것이 통과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도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국회에서 통과 안 된 3가지 규제 완화 방안 중 1개가 이 실거주 의무 폐지였어요. 자, 만약 복도형 소형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요, 일반 분양 물량이 963세대였거든요. 잔금 전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당연하죠. 들어가 살 수가 없는 크기니까 보통 3인 가구, 4인 가구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 복도형 아파트를 받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 실거주 의무 좁은데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잔금 치르기 전에 얼른
분양권 상태에서 팔아야겠죠. 그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 마이너스 P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정부가 이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발표할 때 소급 적용 내용을 밝혔거든요. 그걸 믿고 청약을 넣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당첨자가 피해보는 상황은 없을 것이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다. 반드시 해소가 될 것이다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올림픽파크 포레오는요, 어제 분양 완료가 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도 역대급이었죠. 4,786세대에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이 건국 이래 가장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분양이 됐고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분양은 끝이 났습니다. 자, 실거주 의무 말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두 가지 규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작년 12월 21일 날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완화 방안이 어떻게 나왔다? 일단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하고요. 지역에 상관없이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3주택 이상자는요,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안을 정부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은 8%에서 4%, 조정대상 지역은 12%에서 6%로 절반씩 뚝뚝 나눠지고요. 4주택 이상자도 6%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소급 적용 의사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가 중과세를 내라. 나중에 법 통과되면 돌려주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이미 기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가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가 급락했다는 갭비용 상승, 비용 투자도 문제지만요. 내가 이것을 매수해놓고 세입자를 맞춰야 되는데 세입자가 부족해져서 안 맞춰지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갭 투자자는 언제 많이 유입된다? 전세 가격이 올라갈 때, 그리고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유입된다 말씀드렸죠. 또 하나가 2주택자한테 제한된 주택 구입입니다. 실소유자 비중이 더 많은 경기도에서 거래량 증가세가 서울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서울 지역은 원래 갭 투자 비중이 절반 정도 차지되는 투자자 선호 지역인데 2주택 이상자한테 제한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붙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니, 아까 정부에서 소급 적용해 주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 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소급을 기다리는 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2주택 이상자는 아직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유예 방안은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개월째 국회 소위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야당은요, 일단 2주택까지 중과 유예하는 건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3주택자의 중과 유예, 아까 규제 지역은 12%에서 6% 적용하는 거, 그리고 비규제 지역은 8%에서 4%를 적용하는 거, 이것은 반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합의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된 규제 완화 방안은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최대 50%의 부과금을 이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을 개편해서 재건축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 정부의 계획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천만 원 이상에서 부과됐던 거 1억 이상으로 부과하고 여기에 장기 보유자의 감면 혜택과 공공기업 인센티브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납부 유예 카드가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반년 넘게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부동산 소식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킹부동산에 투자하는 하루 20분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